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내비게이션 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렇게 뭐 설명해주는 뭐 이런 게 있죠. 내비게이션 바 해서 이런 거를 해줄 건데, 음, 그, 네네네. 이런 거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어 줄 건데, 먼저 그 전에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 동영상을 이 라마 데브라는 분의 이 Next.js 14 Complete Course 2024라는 거를 보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동영상을 보시는 거를 강추를 드리고, 그리고 괜찮으시면 제 것도 동영상도 한번 봐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레이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다시피 어, 이 멀티플 이 여러 가지 페이지에서도 이 공유가 되는 어떤 UI래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이 설명대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블로그로 가면은 여기 이제 방금 이 주소가 바뀌었죠?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뭐 블로그로 간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주소가 바뀌었고, 쇼케이스로 간다고 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소는 바뀌었지만 이 UI는 똑같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말합니다. 레이아웃이. 그래서 뭐 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루트 레이아웃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보시면 이 Next.js 기본으로 만들어진 곳에서 여기 기본 앱 디렉토리까지 봐보시면 layout.tsx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yout.tsx 밑에 이제 HTML 있고 바디가 있는데요. 이 바디 밑에다가 이거는 근데 좀 루트 디렉토리에만 HTML이랑 바디 태그를 넣을 수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공식 문서. 어, 보시면은 네. 다른 데에서는 딱히 이렇게 HTML이랑 바디를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원래 HTML 페이지북 같은 거 만들 때도 어, 하나씩만 넣어주잖아요. 하나로 해서 전체를 감싸주잖아요. 해서 이 루트 레이아웃에서 전체로 감싸준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칠드런이라는 애가 이제 이 밑에 있는 뭐 여기 뭐 로그인 페이지라든지 어바웃 블로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H1이라는 거를 해서 뭐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엠런 탭으로 해서 실행을 시켜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해주면은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것들이 닥스랑 이런 것들이 왜 나왔지? 실들어 때 본 페이지.tsx. 여기에 지금 이런 애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을 다 지워줄게요. 메인 정도만 남겨놓고 다 지워주겠습니다. 메인으로 하고 여기 이것도 지워주고 그냥 홈이라고 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위에 방금 칠해주고, 네, 레이아웃이라고 써준 부분이 지금 이제 나왔죠. 레이아웃이라고 써진 부분이.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어바웃으로 가도 지금 어바웃 페이지로 이동을 해도 그대로고요. 컨택트로 이동을 해줘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공통으로 써지는 UI인 거죠. 그리고 이 레이아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찾기가 조금 어렵지만 여기 있네요. 얘네들은 어, 리렌더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얘네 이 밑에 것들만 다시 렌더링을 해서 페이지를 구성을 해주는 거고 얘는 좀 계속 공통으로 남아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여기 이 전체 루트 레이아웃만 쓸 수 있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냥 디폴트로 지금 안 넣어져 있을 뿐이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블로그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블로그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은 블로그 하면 블로그 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블로그 아이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블로그 슬러그 페이지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도 여기 이 레이아웃에서 했던 것들랑 비슷하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어, 레이아웃도 만들어줄 때 페이지랑 똑같이 규칙이 있습니다. 페이지도 page.tsx로만 만들어줬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layout.tsx 이렇게 파일명을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맞추고 그다음에 음, 형식을 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해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이 HTML이랑 바디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어떤 딥으로 감싸줄게요. 딥으로 감싸주는데 그리고 칠드런을 여기 넣어줄 건데 여기에 H2를 넣어줄게요. H2를 넣어주는데 이제 블로그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면은 블로그 레이아웃이 생겼죠. 보시면은 그냥 홈으로 들어가거나 about 아니면 컨택트로 들어가면은 블로그 레이아웃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블로그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아까 블로그 레이아웃을 넣어줬기 때문에 블로그 레이아웃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블로그 밑에 이제 그 다이나믹 파라미터로 해가지고 막 넣어줬었던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줘도 이렇게 생, 어, 계속 레이아웃이 유지가 된다. 왜냐하면 이 디렉토리 구조를 봐보시면 블로그 밑에 전체 레이아웃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슬러그라고 해가지고 다이나믹 라우터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를 지워줄 거고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부 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내부 바를 만들어 줄 때 디렉토리 구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어, 이 지금 소스 디렉토리 밑에 앱 디렉토리 밑에 이런 페이지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내부 바는 이제 컴포넌트로 해가지고 구별을 해서 이 요소로서 만들어 줄 건데 이 앱 밑에 또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 그냥 소스라는 디렉토리 바로 밑에 이제 컴포넌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 앱에 있는 페이지들에서 어디 언제에서 좀 더 컴포넌트에 접근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안에서 이제 네브바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번에는 page.tsx가 아니라 어, nev.tsx로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얘는 페이지가 아니고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RAFC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아웃 이 전체 루트 레이아웃에서
얘를 가지고 올게요. 임포트를 시켜주겠습니다. 임포트를 시켜주고 이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위에 생겼죠? 보시면 홈으로 가도 있고요. 어바웃으로 가도 있고 콘택트로 가도 있습니다. 네, 콘택트로 가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거 내부 바도 있고 푸터도 만들어 줄게요. 이 컴포넌트 밑에다가 이 폴더로 해서 푸터 해주고 뉴 파일로 해서 .tsx 푸터 여기 밑에 푸터도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홈으로 가도 푸터가 있을 거고 네 이렇게 푸터까지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브바에서는 보통 이제 링크들이 이제 다 달려 있죠. Next.js에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그냥 HTML로 했을 때는 A 태그를 써가지고 앵커 태그로 해서 이동을 시키는데 Next.js에서 링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 HTML의 A 엘리먼트 근데 뭐 프리패칭이라는 거를 진행하게 해주는 이 라우트 간에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 링크 태그를 써주시는 게 좀 더 최적화나 뭐 이런 게 잘 되는 잘 여기 Next.js에서 해놨기 때문에 권장을 드리는 거고 이 프리패칭이라는 게 뭐냐면 어, 미리 이제 그 네 여기 정확하네요. 프리패칭은 사용자가 경로를 방문하기 전에 백그라운드에서 경로를 미리 로드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리 로드를 해놓게 되면은 빨리 빨리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 뭐 네, 대기 시간이 길지 않게 빨리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뭐 이런 장점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최적화가 된 게 있어요. 근데 우선은 그냥 써보겠습니다. 네. 쓰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줄 거냐면 먼저 여기 로고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겠죠. 이 div 전체를 이렇게 감싸주는데 이렇게 해서 div를 넣어줄 거고 여기 로고를 먼저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div를 넣어줄 건데 여기에 이제 링크 해주는데 임포트를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임포트를 이 next 링크라는 곳에서 임포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 그 a 태그 쓸 때도 이제 href 속성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about about 또 팩트 이렇게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home about contact 보시면 밑에 지금 글씨 달라진 거 보이시죠? about 페이지 contact 콘택트는 링크를 지금 안 바꿔줬네요. 네, href를 안 바꿔줘서 컨택트를 눌러주면 컨택트 페이지로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얘를 한 번 더 이제 이 링크들을 좀 더 나중에 이제 링크가 많아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쭉 쓰는 것도 살짝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얘를 X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new 파일로 해서 links.tsx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계열로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배열이 오브젝트 배열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을 홈페이지 그리고 패스를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주고 about 그리고 컨택트 블로그를 넣어줄 거고 about 컨택트 블로그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리턴을 시켜줄 때 이 반복문을 써가지고 음, 맵으로 보통 리액트 같은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거든요. 앱으로 해서 이거를 반복을 해주는데 이 하나하나 요소들을 링크라고 해주고 어, 이거를 리턴을 해주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그냥 일단은 좀 정석적인 방법 이걸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해줄게요. 리턴을 해주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링크를 임포트를 해주고 href를 이 각각 링크 하나하나에 링크점 먼저 패스겠죠? 이 href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갈 글씨는 링크점 타이틀이 들어가면 되겠죠? 아, 소문자. 네. 링크점 타이틀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들어가 이 빨간 줄이 그이는 거는 어, 키 프로퍼티를 안 넣어줘서 그렇대요. 반복문으로 해주는데 그래서 이 키는 링크점 타이틀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겠죠? 지금 여기에서도 딥으로 한번 감싸줬으니까 여기에 링크스 아까 만들어준 거를 그대로 임포트를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링크라는 애는 이제 이 넥스트 링크는 여기서는 임포트를 안 해줘도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임포트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해보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죠. 다른 데로 이동을 해도 네, 이렇게 해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스타일 이런 거는 아직은 안 해주고 이렇게 레이아웃과 내부바 만드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